안녕하십니까. 수산해양금융부에서 근무 중인 한세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 하는 강의라서 너무 어색하고 떨리는데요.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자금들 중에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이라고 줄여서 쓰고 있기도 하고 또 BS 계정에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이라고 표기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정식 명칭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식어가의 배합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금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우리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들 중에서는 수산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 수산정책자금이 4조 원이 좀 넘는데요. 이 중 어업경영자금이 60% 정도 비중으로 가장 많고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은 2,100억 정도로 5% 좀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좀 작긴 하지만 양식어가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벌써 지루하신 건 아니시죠? 이 자금의 목적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시키며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부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이고요. 사업 주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이 시도지사는 지방 소속 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올해 2021년 1,00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의 여러 명, 예를 들어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 등이 각각 면허, 허가, 신고권자이더라도 동일 세대로 되어 있으면 한 개의 어가로 인정해서 최고 2억 원까지만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그 전에 만약에 자금이 소진이 된다면 그때 당해년 또 사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 경영체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요. 지원 방법은 수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수협은 금리 2차 보전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고요. 대출 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폐류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2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요. 해면 및 내수면 어업을 포함한 넙치 등 기타 어류 양식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3년간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대출 취급 기간은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에서 취급하고요. 대출 한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당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영어자금 소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산출된 영어자금 소요액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어업경영자금, 그리고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차감하고 한도를 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혹시 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이미 예를 들어 1억 원을 쓰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 금액이 2억 원이 나오고 배정 금액이 2억 원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1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쓰고 있는 1억 원은 차감한 후에 다시 1억 원만 대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감사에 지적됐었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용도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대금을 갚는다거나 또 생사료 구입 등 기타 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자금 사용자는 또 대출을 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대출 금액 이상의 사료 구매 실적 자료를 각 시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미제출을 하거나 또 그 금액만큼 제출이 안 되었을 시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심보 보증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농심보에서는 2억 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집중 안 하냐? 잘 해라잉.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은 지침이나 지침 해석 부분 또 취급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렵다거나 복잡하지 않아서요. 영업점이나 사업자들로부터 문의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유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대출 취급할 때 어업인 등에게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을 반드시 진구하셔야 하고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사항 중에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구매하는 사료 구매 실적 세금 계산서를 분기의 다음 달, 그러니까 분기면 3, 6, 9, 12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달이기 때문에 4월, 7월, 10월, 12, 1월,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각 시도에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에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자와 정상 사업자로 구분해서 위약금을 환수 조치함을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이행각서를 꼭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도록 꼭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 배합사료 구매자금 승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면허, 허가, 신고 등을 승계받아서 변경된 사업자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승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시도는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본 사업 지침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대출 취급 기관의 승계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할 때 꼭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후에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영업점에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점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인데요. 사업기관인 각 시도에서 대출 실행 이후에 1년 동안 배합사료 구매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데 이때 미제출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수 대상자 통보라고 문서가 오게 되는데요. 이 문서에는 환수 대상자와 금액, 그다음에 해당 은행이 표기되어서 옵니다. 이 통보를 받으시면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시고 또 안내를 하시고 환수 대상 금액과 위약금을 환수하시면 됩니다. 위약금 환수 대상자는 부당 사용자인 자격 박탈 대상자와 사업비만 환수하는 정상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자격 박탈 대상자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대출일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수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한 위약금을 환수하여야 하고요. 사업비만 환수하는 정상 사업자는 환수 대상 금액에 대한 대출일로부터 반납일 전일까지 마찬가지로 수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위약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때 환수한 위약금은 저희 수산해양금융부로 정금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문서와 위약금을 계산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은 저희 부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네요. 대출 집행 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대출 집행 기일은 현재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시 사업 선정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선정자는 7월 31일까지 대출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과 대출 기간이 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7월 31일까지 영업점에서는 꼭 대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출은 자녀 융자의 규모에 따라서 대출 취급 기관 총괄 부서와 해양수산부가 협의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해서 별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하는 강의다 보니 다소 미흡하고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능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